15세기 중앙 멕시코 테노치틀란의 심장부에서 가장 기괴하고 신성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봄의 도래를 알리는 10회 토텍 축제.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식은 살아있는 인간의 피부를 벗겨 다른 사람이 입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율의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10회 토텍. 그 이름은 우리의 가죽을 벗긴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신은 봄의 재생, 농작물의 부활, 그리고 피부병 치유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리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의식을 택했을까요? 그 답은 그들의 우주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즈텍 세계관에서 우주는 끊임없는 죽음과 재생의 순환이었습니다. 옥수수가 씨앗으로 땅에 묻혀 썩은 뒤 새싹으로 돋아나듯 인간의 희생 또한 새로운 생명을 낳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10회 토텍 의식은 바로 이 철학의 극단적 표현이었습니다. 낡은 피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는 우주적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의식은 매년 봄, 정확히는 톡스카틀 달에 거행되었습니다.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나 특별히 선택된 희생자들이 신전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급 음식과 의복이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희생자들에게는 40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춤을 배우고 신의 노래를 암송했으며 의식의 모든 절차를 익혔습니다. 어떤 희생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신이 되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식 당일, 대신전 피라미드 정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희생자는 화려한 깃털 장식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흑요석 칼로 적출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식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심장 적출 후 사제들은 시신의 피부를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살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기술이었습니다. 피부는 손상 없이 한 장의 옷처럼 벗겨져야 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발끝까지, 얼굴의 모든 특징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특별한 의식형 칼과 몇 시간의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벗겨진 피부는 노란색으로 염색되었습니다. 이 색은 옥수수와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택된 사제나 귀족이 그 피부를 자신의 몸에 입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의 피부를 옷처럼 걸쳤습니다. 얼굴 피부까지도 가면처럼 쓰고 손 피부는 장갑처럼 끼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10회 토텍 신 자체가 되었습니다. 피부를 입은 자들은 20일 동안 그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활보하며 축복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배했고 선물을 바쳤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지나며 썩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피부는 변색되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재생의 과정이었습니다. 낡은 것이 썩어야 새 것이 돋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고고학적 발굴에서 이 의식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 유적에서 특이한 조각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중 피부를 가진 인물상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인간의 얼굴이,
바깥쪽에는 느슨하게 늘어진 또 다른 얼굴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회 토택 의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증거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 베르나르디노 데 사하구는 이 의식을 목격하고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공포와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즈텍인들의 신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야만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된 종교 철학 체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즈텍 가정에서 발견되는 작은 토우 인형들도 10회 토택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인형들은 일상 공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의식이 단지 왕실이나 사제층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평민들의 가정에서도 10회 토택을 숭배했고 작은 규모로나마 의식을 재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형들은 광범위한 시장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중앙 멕시코 전역의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각 지역마다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인형은 정교하게 채색되었고 어떤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재생, 희생과 부활의 영원한 순환 말입니다. 의식에 사용된 희생자의 수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어떤 연대기는 수십 명을, 다른 것은 수백 명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대규모 국가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황제부터 평민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했고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아즈텍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의례였습니다. 10회 토택 신전의 구조도 독특했습니다. 신전 벽면에는 피부가 벗겨진 인간의 형상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육과 힘줄이 드러난 해부학적 정확성이 놀라웠습니다. 이는 아즈텍인들이 인체 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의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과 결합된 정교한 행위였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음악과 춤이 연주되었습니다. 부, 나팔, 피리가 어우러져 최면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부를 입은 사제들은 특정한 안무에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나무가 낡은 껍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연의 재생을 모방했습니다. 20일이 지나면 마지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썩은 피볼은 특별한 동굴에 봉헌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로 여겨졌습니다. 피볼은 그곳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대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수수가 싹트고 비가 내리고 생명이 폭발했습니다. 의식은 완성되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의식의 실제 빈도에 대해 논쟁합니다. 일부는 매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특별한 해에만 소규모로 거행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토우 인형의 광범위한 분포는 이 신앙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의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10회 토택 신화에는 흥미로운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위해 옥수수를 창조할 때 10회 토택이 자신의 피부를 벗겨 대지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의 피부가 땅에 비옥함이 되었고 그로부터 옥수수가 자라났습니다. 의식은 바로 이 신화의 재현이었습니다. 인간의 희생으로 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주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의식 참여자들은 특별한 정화 의례를 거쳤습니다. 피부를 입기 전 그들은 성스러운 샘에서 목욕했고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것은 단지 피부가 아니라 신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진 상태로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순수함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스페인 정복 이후 이 의식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계속되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문서에는 산악 지역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이상한 의식에 대한 단편적 보고가 나타납니다. 아즈텍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변형되고 축소되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축제가 여전히 열립니다. 물론 실제 피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의상을 입고 10회 토택의 춤을 재현합니다. 이는 문화적 기억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의식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학자들은 10회 토택 의식을 농경사회의 보편적 상징과 연결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피부, 허물, 껍질을 벗는 것은 재생을 의미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나무가 껍질을 떨어뜨리듯, 인간도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가장 극단적이고 문자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의식형 칼과 도구들은 신성한 유물로 보존되었습니다. 흑요석으로 만든 이 칼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의 손이었고 우주를 형성하는 도구였습니다. 일부는 보석과 깃털로 장식되어 왕실 보물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서 이 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신비로운 힘을 발산합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특별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친족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문은 대대로 희생자를 배출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끔찍하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문화의 상대성이 이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고고학자들은 특정 건물 유형이 피부 준비와 관련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특수하게 설계된 방들, 배수시설, 특정 도구들의 집중이 발견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대개 신전 복합체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고도로 조직된 산업처럼 운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 기술자, 전용 공간, 체계적 절차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의식의 시간 계산도 정교했습니다. 아즈텍 달력은 260일 신성력과 365일 태양력이 맞물려 작동했습니다. 10회 토택 의식은 이 두 달력이 특정하게 배열되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적 계산, 점성술, 농사 주기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복잡한 과학 시스템과 통합된 세계관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의식이 권력 과시의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황제는 수많은 희생자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적국에는 공포를, 백성에게는 경애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식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앙과 정치적 도구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식 음식도 특별했습니다. 희생자의 살은 신성한 음식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인이 아니라 성찬이었습니다. 신의 몸을 먹음으로써 신성함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행위였습니다. 기독교의 성찬식과 유사한 상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마다 신성함을 내면화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